BCG 투자 리서치 김미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청자가 궁금해는 좀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가 네.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어떤 종목이 있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업종으로 봤을 때는 철강주가 강하고 그 안에서도 하필 왜 문배철강이 이렇게까지 급등을 했을까? 왜 상한가를 기록했을까? 왜 너냐? 이런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있는데 네. 이에 대한 답변 속 시원하게 해주시죠. 왜 떠냐면 왜 저냐고요? 네. 왜 문배철강이냐고요? 네. 일단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그냥 시장에서 어떤 키 맞추기가 들어오는 과정 쪽에서 네. 그나마 좀 만만하다. 이런 관점 쪽에서 문배철강이나 문배철강뿐만 아닙니다. 다른 중소형 철강사들도 다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뭐 중소형 철강주가 부각? 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죠. 부가? 네. 근데 여기가 느낌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토론방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왜 하필 너가 오르냐? 이런 것과 함께 최대 광산업체인 발레가 최근 올해 철광석 생산량을 낮추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겠지 수요 공급 법칙으로 문배철강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을 자체적으로 내려주신 분들도 있고요. 미중 수혜 때문에 오르는 거야? 이런 의견도 있는데 우선 문배철강이 어떤 회사인지 왜 오늘 상한가까지 보여주는 저력을 보여주는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도 지금 앞서 토론방에서 나왔던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맨 앞에 나오셨던 분들이 그나마 이성적으로 얘기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수요와 공급의 복집에 따라서 어떤 철강 생산량을 줄이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어떤 매출액을 계산할 때 보면 P와 Q가 같이 맞아야 되죠. 근데 P만 올라간다고 해서 Q가 같이 반영이 안 된다. 즉 매출액이 수량이 못 따른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매출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쪽만 생각하시는 거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철강 산업에 대해서 계속 안 좋다라고 하다가 최근 들어서 나오는 변화가 일단 뭐 양회 이후에 투자가 이제 뭐 1,700조 가까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SOC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에 따른 반영들이 앞으로 나올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중국에서도 어떤 철강 관련돼서 이제 밀어내기식으로 과잉 투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약간 정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특히 철강 같은 경우는 5개월 내 최고치까지 들어가는 현상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대표적인 중소형 철강사가 먼저 실적에 대한 변화를 갖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대표적인 뭐 제일제강, NI스틸 이런 종목들도 뭐 철강 관련된 종목들도 더 다수 포진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세를 보이는 게 지금의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큰형님도 가야 밑에 동생들도 가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큰형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벌써 동생들이 이제 우리를 만났다라고 움직이고 있는 거는 약간 좀 시장에 왜곡된 측면들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전한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형님이 자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자고 있다는 게 좀 걸렸어요. 그럼 우리 철강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오늘의 상승으로 계속 지속이 되는 건지 사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문배철강에 대한 가격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일단 기존에 무겁다고 하는 중무산업이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오늘 네. 시장의 전반적인 기조가 그렇죠. 맞아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이게 본격적인 시작이냐라고 봤었을 때 저는 일단 그냥 키 맞추기 정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000선에 안착했는데 네. 아직까지 가격은 저 밑이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중무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적이나 자산 대비 저평가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지표에 따른 메리트가 작용하면서 움직이는 정도가 아닐까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거기다 약간 중소형사가 좀 오버슈팅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문배철강 상한가 들어간 마당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네. 일단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좀 긴 시각으로 봤었을 때 이제 중기 저항권을 바싹 다가서는 모습들이죠. 근데 어떤 업황에 대한 모멘텀에 자신감이 보이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으로 2,900원, 300원대, 3,000원대 들어오기는 부담스럽다는 관점적으로 보게 되면 2,900원대 이상에서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하는 전략들이 맞다라고 보고 오히려 어떤 중국 철강사나 그리고 또 포스코의 동향들을 살피는 게 철강업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문배철강은 2,900원 이상에서 매도해보자. 보유자분들 관점에서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볼게요. 이 종목은 이제 화장품주인데 콜마 B&H가 오늘 50일 신고가를 기록했거든요. 네. 요즘 종목들의 트렌드가 가는 종목이 더 잘 간다예요. 네. 이 콜마 B&H도 갈 수 있을지 올라타야 될까요?
일단 콜마 B&H가 많이들 화장품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애터미 관련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터미는 아시죠? 네. 네,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건강.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회사는 그냥 나도 건기식 관련주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갔는데 나만 왜 이래?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강하게 반응한 게 오늘 시장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도 건기식 관련주다라는 데 포인트를 두셔야겠습니다. 그럼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토론방으로 들어가 보죠. 네, 이 콜마 B&H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아마 오늘 박수를 치셨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도 판매를 시작한다면은 당연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보니까 이 콜마 B&H가 중국이라는 키워드랑도 또 맞물려져 있더라고요. 과연 콜마 B&H 우리가 봐야 되는 사업은 어떤 부분인지 한한령에 대한 뒤통수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네, 일단 이 회사를 분석할 때 가장 주 고객사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터미가 중요한데 이 회사가 이제 중국 진출을 한다라고 4월 달부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중국의 사업 승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단계 관련된 쪽에서 법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네. 승인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쪽으로 우회해야겠다. 그런 쪽에서 지금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쪽으로 활로를 좀 뚫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흐름은 애터미 관련된 브랜드 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국내에서도 그렇고 가장 그래도 효과를 많이 봤다라고 하는 게 해모임인가요? 네, 이거 뭐 제품 제가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그 관련돼서 그래도 면역력을 키운다라는 쪽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쪽의 판매량이 쑥 늘어나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매출 구성도 보게 되면은 애터미 쪽에 납품하는 화장품 쪽과 이 건강기능식 관련된 쪽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매출 구성상은 오히려 건강기능식 쪽이 좀 더 많다라고 보여지게 되면 이쪽에 가장 큰 대세가 되겠죠. 그래서 콜마 B&H를 분석할 때 화장품 쪽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건기식 관련 쪽으로 분석하는 게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콜마 B&H 오늘 드디어 15%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건기식을 부러워했다면 앞서 뭐 뉴트리, 노바렉스 이 종목들의 주가를 보면서 배아팠을 텐데 네. 똑같이 갈 수 있을지 또 시진핑 방한 기대라는 이 모멘텀까지 더해질 수 있을지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일단 지금 중국 소비주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그쪽은 모멘텀이 약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보통 중국 양호회를 통해서 뭔가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기대를 할 만큼의 지표를 못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중국의 실업률. 네. 실업 내가 직장을 잃었는데 돈을 쓸 여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와 함께 이제 소비 지표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어지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당장의 어떤 지표의 흐름에 의해서 중국 소비주가 살아날 가능성은 오히려 시진핑 주석 방한 모멘텀과 함께 한한령이 해제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확정됐었을 때 오히려 그때 생기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기대감을 키우지 말자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싶고요. 특히 지금 콜마 B&H는 지금 주가로 봤을 땐 갭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고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안쪽에서 어떤 어느 정도 단기 차익 매물을 소화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한 번 더 가격대가 강한 한 39,000원대 이상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파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오는 34,500원대 중심으로 단기적인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관련된 건기식 종목들보다 좀 모멘텀이 좀 늦고 애터미란 브랜드의 어떤 의존적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약점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아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콜마 B&H 34,500원 그리고 비중 확대 의견도 주셨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급등 종목 확인해 볼게요. 이 종목군을 왜 제가 안 샀을까요? 너무너무 아쉽고 또 놓친 게 배가 아프기도 한데 네. 이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주들이거든요. 뭐 앞서 라운시큐어도 있었고 한국정보인증, 전자인증, 정보통신 다 했는데 오늘은 CQ브가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은 이제 시작이에요? 뉴스 소멸이에요? 제가 더 배 아프죠. 전 지난주에 이게 약간 왜 네. 이 종목이 안 가지? 라고 생각 들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탄력이 없다 보니까 성큼 들어가기가 좀 그랬죠. 그래서 그냥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그냥 어제부터 막 달리기 시작을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쪽을 바라볼 땐 일단 뒤늦게 관련된 종목의 섹터에 동참한다라고 한 점 쪽에서 뒤늦은 부각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늦은 부각이라고 적어주셨고요.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살펴볼게요. 현재 CQ브는 2,31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5,500원까지 봅니다. 뭐 생태수기 전 세계 단독이면 말다한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고 또 정책주잖아요. 정책주만큼의 강력한 드라이브도 없습니다. 이 CQ브에 대해서 단독이라고 어떤 분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맞는지 우선 팩트 체크해 보면서 갖고 있는
있는 생체 수기 서명 인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말은 깁니다. 생체 수기 수기 서명. 서명 인증. 예, 네. 이 긴 얘기를 과연 뭘 뜻하는 것인가를 보게 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마이너리티 리포트 아시죠? 네, 그 탐 크루즈 이제 맞나요? 그 형님이 네. 이것저것 하면서 막 움직이는 것처럼 네. 마찬가지로 나도 내 스마트폰에다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즉 내 사인을 하는 동작을 합니다. 그럼 그 동작을 그대로 인식을 해서 그게 서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관점 쪽에서 뭐 별을 그려도 되고요. 네. 뭐 무슨 물음표를 해도 되고 뭐 이쁘니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 앵커님처럼. 네. 네. 이런 쪽에 어떤 서명 인증에 대한 수단을 갖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네. 뭐 미국이나 일본 특허를 갖는 것도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흐름은 공인증서가 폐지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수단에 대해서 대체가 나올 때 그 시장에 커지는 부분들을 잠식하지 않을까. 어떤 기술력에 대해서 조금씩 다 어떤 정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홍채부터 블록체인 뭐 관련된 생체 인식 관련된 지문부터 여러 가지가 다 이제 나도 이 공인증서를 대체할 거야라고 나오고 있는데 저희 트렌드상 뭐든 다양하게 쓰는 것보다 하나의 주된 트렌드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지문이 제일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어떤 주된 트렌드가 만들어지면 그 뒤에 따른 종목들이 압축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다 이제 뒤늦은 종목들이 참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트렌드를 좀 확인하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렌드를 확인해보자 의견 주셨고요. 지금 어제부터 드라이브가 걸려서 오늘까지 이거래 연속 급등이거든요. 네. 근데 데이터 3법이 또 6월부터 좀 시행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는지 가격적이면 목표가 어디까지 보시나요? 네, 일단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틀째 상승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월봉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요. 지난 주가가 2018년도 때 강하게 급등했었던 흐름들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강하게 저항을 받을 가격대가 일단은 2,500원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까지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500원대를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한번 파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고점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관련된 종목들의 동향을 봤었을 때 홀로 강하게 움직이기에는 아직은 좀 더 주변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한 2,500원대 이상에서 정리를 하셨다가 오히려 한 1,900원대 부분 정도나 2,000원대 밑에가 하회되는 쪽에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1차 목표가는 2,500원 제시해드렸고요. 마지막 종목도 살펴볼게요. 이 종목을 앞서 그 문배철강이랑 좀 붙여놓을 걸 그랬어요. 네. 오늘 비슷하게 순환매 그리고 아직도 안 갔어 하고 오르는 또 다른 섹터 건설 업종입니다. 그 안에서는 GS건설로 저희가 대표적으로 꼽아봤는데 가격만으로도 갈 이유가 충분해 보이기도 한데 어때요? 네, 일단 GS건설을 얘기할 때 또 건설주죠.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뭐 조선부터 어떤 이어지는 중구산업 쪽의 하나의 축이다라고 하게 되면 네.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차별화와 그리고 또 순환매 이 두 개라고 하게 되면 순환매에 가깝겠죠. 그렇죠. 그 어떤 순환매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도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전방 산업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그 부분은 일단 숙제로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숙제를 지금씩 풀어볼게요. 토론방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투자자분들은 이러더라고요. 한남동 재개발 때문에 이렇게 빵빵 터지는 건가? 라는 의견 주신 분도 있고요. 시총 2조짜리가 왜 이렇게 가냐? 그 무거운 건설주가 하루 만에 오르는 이유가 궁금하다. 또 외인들이 작정을 하고 쓸어 담네요? 라는 의견도 있고요. 현재 GS건설의 가격을 보면 전거래보다 한 1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오르는 게 경제재개 기대 때문이에요? 순환매예요? 한남동 재개발 때문이야? 아니면 오늘 또 남북 경협주가 오르던데 네. 그 경협 때문이에요? 일단 한남동 재개발은 앵커님한테 여쭤봐야 되죠. 큰 손이시죠? 아, 작은 손이에요. 네, 네, 손이 죄송합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런 어떤 작은 뉴스보다는 시장의 순환매 쪽으로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혹시나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어질 금통위 쪽에서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수혜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쪽에 움직이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GS건설을 바라볼 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는 다 좋다. 대표적으로 그래도 보통 실적 나오는 것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게 되면 한 5배 정도로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고 주당 순자산도 지금 가격 대비해서 한 5만 원대 정도까지 이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반응하는 것 같은데 항상 주식은 지금까지 봤었을 때 이런 저금리 기조 어떤 시장의 위축이 들어왔었을 때는 성장주가 먼저 반영하게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외됐던 부분들이 해소되는 정도까지만을 보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관점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 추세가 턴해서 건설주가 시장의 어떤 대장주로 자리 잡기는 아직까지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 특히
부동산 업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에 대해서 답을 못 준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서 오히려 어떤 이격 조정이 필요한 가격대까지는 일단 기다리시되 그것은 팔고 나오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 들고 갈 만한 종목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세요. 그러면은 GS건설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 세워드릴게요. 근데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오늘 거래가 싫으면서 횡보를 탈피하는 모습들이 한번 나옵니다. 이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특히 지금 지수가 2030선 들어왔는데 건설주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시각이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기적인 저하권역을 보게 되면 31,000원대가 직전 고점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3만 원대 중반대 부분에서는 강하게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매수에 유입돼서 그 정도 부분까지 들어왔을 때는 일단 팔고 오히려 그 사이에 만약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뭐 언택트라든가 성장주에 대해서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를 쫓아가는 게 더 맞겠다라는 관점적으로 다시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3만 원대 오면 비중을 축소하는 관점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개의 종목 해결해 드렸고요.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